있는 것을 의미하고 곧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게 바로 이 적극적 자유 개념에서 얘기하는 자유죠. 자, 이러한 자유 개념은 토마스 힐 그린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읽기 자료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자유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이성을 자신의 행위 규범으로 삼을 때, 그리하여 자신의 자아를 공동의 자아와 합치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공동체적 이성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전제가 되고 있는 거는 원래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는 인간을 자연 생태에서 인간은 단자적 존재로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홀로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홀로 자유로운 존재인가에 대한 의심에서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아니야? 라는 거죠. 즉,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또한 역으로 사회가 없을 때 과연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정글에 어릴 때 혼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살아남아서 성장한 상태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심히 다를 겁니다.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옷 같은 것도 입지 못할 겁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상태일 거예요. 늑대 소년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과연 인간적인 상태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의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오직 사회의 맥락 속에서만 그들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 실현된 상태,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그린은 천부인권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사실 자유를 우리가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우리 DNA에 뭐 자유라고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특정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어떤 자연권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유를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경우, 사회적 권리로 볼 경우에 결국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그 권리의 범위나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부인권 사상하고의 큰 차이예요. 천부인권 사상에서는 신성 불가침합니다. 그 범위나 내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는 그 범위나 개념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얘기했는데, 그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각자의 사익들이 주장되게 될 경우 그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결과들은 사실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가 되죠. 자, 공유주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막 뭐 여러 가지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막 목축하다 보면은 결국 공유주의 그 목초지의 그 풀들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유자원을 황폐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각 개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결과들이 초래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 사익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익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고 해서 공익이 저절로 증진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익 간의 조화를 꾀하는 국가 권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 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적극적 자유 개념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입장, 즉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 개념입니다. 이런 자유 개념은 결국은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 어떤 공공선, 공익 같은 것들을 중시하고 그런 공익에 근거해서 각 개인의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마약을 할 자유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포르노를 볼 자유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겠죠. 결국 이 입장에서는 악을 행할 자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이 수업 자료에 나오죠. 자,
이 관점은 결국은 이 소극적 자유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빈부격차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공공선, 가치 있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번리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 자유의 문제점으로서 이것이 전체주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한계죠. 자,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것을 자유라고 볼 것인가? 그 어떤 것을 자유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밤늦게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을 자유로운 상태, 긍정적 상태로 볼 것인가, 부정적 상태로 볼 것인가.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자유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다음. 지배 없는 자유. 이 지배 없는 자유 개념은 이제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자유를 본 겁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사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 사상으로서 유효한 건, 정치 사상으로 나온 건데, 결국은, 어떤 자유라는 것이 단순하게 간섭이 없는 상태만 자유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예도 간섭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자, 노예도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면은 간섭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민주공화정에서 시장과 시민사의 관계에서 시장의 시민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간섭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자유롭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 노예를 자유롭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간섭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또는 주인이 바뀌면은 언제든 간섭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자의적 간섭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건 근본적으로 예속된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자유 개념은 이 예속되지 않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에서만 인간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행위를 통해 인간은 시민으로서 공적인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온전한 인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